vote, the longest shutdown in history. A very big victory. We're opening up our country. This country will be a sex government.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길고 길었던 미국의 셧다운이 드디어 끝이 났네요. 네, 무려 43일간이나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 과연 정말 길었어요. 끝나긴 끝나는 것인지, 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정말 끝나는 것인가? 네.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끝나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일 트럼프가 네.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로 돌아선 게 이제 결정적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요, 이 셧다운의 최대 쟁점이었었죠.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공화당은 12월 중순쯤에 이 네. 오바마 케어 이 연장안, 보조금 연장안을 따로 이제 표결을 갖다 실시하자 뭐 이제 이런 네, 입장인 네, 것이에요. 네. 일단 오바마 케어는 미뤄둔 상태인 네, 것이고. 일단 미루자. 네. 예. 어찌됐건 저는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타협이 됐어요. 네, 일단 이 셧다운 기간에 민생고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다뤘습니다만 저소득층은 식비 지원이 끊겨가지고 끼니 챙기기가 어려웠고 네. 공무원은 양복 입고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팔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들이 6주간 못 받은 임금이 무려 16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런 점을 좀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은 게 백악관에서는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서 4분기 성장률이요. 기존 예상보다 1.5%포인트가량 낮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다다음 주가 이제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항공편 이용자가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셧다운이 끝나지 않았다면 혼란이 어마어마했겠죠. 맞습니다. 이 땡스기빙 명절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무사히 고향집을 방문하게 될 수 있게 되어서 그건 다행스러워 보이고요. 이제 저 좀 궁금한 점이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세등등한 상황일 텐데 왜 이렇게 셧다운해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SNS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또는 뭐 민주당이 또 졌다 이렇게 막 조롱하는 밈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내부에서는 척 슈머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내년 중간 선거에 안 나옵니다. 아하. 네,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나 또는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소신껏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네바다주 상원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네. 이제 네바다에는 라스베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광 산업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타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이제 정치적 압박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민주당이 이제 셧다운 이 전투에서 패한 것은 맞아요. 지금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셧다운은 민주당 탓이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 뭐 이렇게 지금 기세가 등등한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투에서 민주당이 졌지만 이 중간 선거라는 전쟁에서는 공화당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 왜죠?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인의 74%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오바마 케어 연장에 찬성을 했어요. 공화당도. 네, 그리고 이제 만약 이 연장이 실패한다면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이 네.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케어가 공화당이 약속을 했듯이 12월에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표결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럴 때는 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크게 보았을 때는 공화당에게 그렇죠. 악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최장기간 셧다운이 종료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한숨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요? 뭐 한숨을 좀 돌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셧다운 기간에 외신에 많이 등장한 헤드라인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 위기?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 레임덕이었어요. 레임덕. 네, 네, 네. 오. 아니 근데 취임한 지 올해 취임했으니까 아직 1년이 안 취임한 됐는데요? 지 1년도 안 됐는데 트럼프의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공화당 의원들을 한 달 내내 압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더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이 상호 관세를 중단하자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이 네. 공화당 의원
의원조차도 트럼프와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네. 그런 공화당 의원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벌써부터 권력이 무섭습니다. 첨언하면은 지난달에 트럼프가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더 사들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시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자 이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농축산업 종사자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당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골수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도 분열 조짐이 보이는 게 네. 미국이 아이다호주 공군 기지에 카타르 공군이 훈련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어요. 네. 그러자 이 마가 내에서는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미국 영토를 내주냐, 아. 중간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반발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셧다운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싶었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또 생기네요. 네, 정말 그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더 큰 문제는 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된 소송입니다. 네. 하급 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패소했고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송에서 지면 국가 안보에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 이제 연방 대법관을 보면 9명 중에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입니다. 네. 근데 최근 시작된 이제 심리에서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게 회의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Dealings with foreign powers, but the vehicle is imposition of taxes on Americans, and that has always been the core power of Congress. So Congress, as a practical matter, can't get this power back once it's handed it over to the president. So gradual but continual accretion of power in the executive branch and away from the people's elected representatives. 야.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의회를 패스하고 독단적으로 관세를 매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저기 나오는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트럼프가 임명한 네,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발언이 좀 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조차도 어쩌면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건데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관세로 얻은 수익을 갖다가 이제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돈을 다 토해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해외 기업이나 트럼프가 이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네. 각국 정부나 기업한테 유치한 대미 투자금 있잖아요. 이것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엄청 날 네, 텐데요. 그렇죠. 거대한 파장이 생길 수 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환급액이 1,0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로 보는데요. 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3조 달러가 넘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세로 벌어들인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시민에게 2,000달러씩을 지급하겠다면서 우호적 여론몰이 이런 거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였죠. 트럼프가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커피나 바나나를 포함해서 100개가 넘는 품목의 고율 관세를 백지화했죠. 장바구니 물가를 야. 잡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금도 주겠다, 관세도 이제 없애겠다, 뭐 여론을 얻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조항으로 관세를 이제 부과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세 정책은 트럼프한테 정말 중요한 이제 축이자 아이덴티티거든요. 네네. 이제 이번에 근거로 삼은 게 비상경제 권한법인데 이게 만약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기존에 사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나 또는 무역법 301조 등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항들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새로운 법안을 가지고 세팅을 하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네. 매우 커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순순히 이제 관세 정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제 재밌게 볼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레임덕이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트럼프와 공화당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조금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부 공화당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지만 네. 이제 공화당 지지층만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84%.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전히 당심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견고하네요. 하지만 지금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11월 4일 지방선거 패배 그리고 지금 정부 셧다운 파장 그리고 이제 관세에 관한 굉장히 많은 논란, 뭐 법적 논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지율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네. 이 미국은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 변화가 결국은 선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좀 고전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현실화된다면 바로 트럼프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되고 또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